빨갛게 표시된 부분, 좀 위험해 보이죠? 자, 통제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제형은요, 적극성은 떨어지는데 통제 성향이 강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안녕하세요. 쇼토연 채널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 부모 유형 4가지 유형 알려드렸었죠. 교육형, 통제형, 자율형, 코치형이 있다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유형 중에 가장 심각한 유형 어떤 유형일까요? 자, 제가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 좀 위험해 보이죠? 자, 통제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제형은요, 적극성은 떨어지는데 통제 성향이 강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마치 아바타처럼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목각 인형을 이용한 인형극이 있었죠. 이런 형태로 자녀의 모든 내용을 통제하려고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시, 명령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꾸중, 꾸지람, 잔소리 이렇게 넘어가기 쉽겠죠. 이게 통제형의 기본 유형이 됩니다. 통제형 부모는요, 자녀 비판, 지적 이걸 자주 하게 돼요.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지적과 비판은요, 부모 입장이라면, 어른 입장이라면, 또는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는 아이들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잘 한다면 필요한 일이에요. 그게 또 성장의 동력이 되겠죠. 그런데 비판으로 끝나고 날까요? 비교를 하게 되겠죠. 엄마 친구 아들은 엄친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은 시큰둥합니다. 엄친아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축하드립니다. 엄친아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요, 정말 희귀해요. 제가 수없이 많은 부모 교육을 하면서 찾아요. 근데 1% 정도 제가 그분들은 꼭 연락처를 받아서 나중에 연락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쓸 때 좀 인터뷰해서 쓰려고 해요. 아이들이 적어도 대학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그 비결도 여쭤보고요. 그 결과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엄친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처음 이야기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엄친아 이야기를 처음 하던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꾸지람하는 것도 아니셨어요. 그냥 가볍게 자극을 주려고 하는 정도 생각하지 않으셨냐? 그런데 처음엔 그게 통합니다. 자, 문제는 그게 2번, 3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엄친아 이야기 시작하면 짜증이 확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아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알았어! 소리 지르고 자기 방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죠. 이 녀석 봐라. 내가 가볍게 자극하는 정도 이야기했는데 지가 잘못한 걸. 그러면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 채로 비판을 하는 거. 이거 비난이죠. 비난이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은 조금 더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린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비아냥이 나오지.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들은 비아냥 이런 거. 아이고, 그래가지고 문이 부서지니? 이런 말들 비아냥이에요. 특히 우리 비판, 비교, 비난, 비아냥. 비판 중에는 객관적인 것 또는 건설적인 또는 비판적 사고 이런 좀 좋은 방향으로 쓰는 말도 있으니까 비판은 빼겠습니다. 비교, 비난, 비아냥을 3비라고 부릅니다. 이 3비가 등장하면 아이들에게서 흘림없이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이번엔 아이 입장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이 입장은 엄마가 아빠가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과정. 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 뭐죠? 자기 스스로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스스로 정체감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인 거고요. 그 사춘기에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스스로 정체감 찾는 그런 일들이 충돌이 벌어지면 이게 사춘기가 반항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2병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야. 거기까지 가기 전이라도 한번 따져보죠. 통제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키는 것만 해도 혼나는데 시키지 않는 일을 했다가는 더 혼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안 움직이게 되지요. 소극적이 되지요. 당연히 주도력은 떨어지게 되지요. 정체감에 충돌이 생기고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면 자기 자신이 느끼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 낮아지겠죠. 이것도 자존감의 가장 핵심 요인이네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감정 이야기도 제가 드릴 기회가 있어야 될 텐데,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 어떻게 되죠? 점점점 쌓여나가게 되겠죠. 아이 마음속에는 분노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왔어요. 밖에 나가서 아이들, 친구들 만나보니까 나랑 사는 게 달라. 그럼 어떻게 되죠? 반항을 하게 되지. 물론 우리 아이는 착해, 순종적이야, 소극적이야. 그럼 순응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사춘기에 그냥 엄마 말을 무조건 잘 따르는 그런 아이와 엄마 말에 적절히 자기 정체감을 드러내는 아이와 어느 아이가 더 심리적으로 좋은 걸까요? 우리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적절하게 자기 정체감을 찾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아이가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부모 입장과 아이의 입장을 따져봤어요. 그러면 우리 짚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죠. 자기주도 학습의 세 가지 전제.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부모-자녀 관계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들어지겠죠. 반항을 심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당연히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게 되는 주도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가치가 낮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커지고 반항을 하게 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뭐죠?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전제 모두 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이런 유형이 바로 통제형 부모, 통제형 자녀 양육 유형을 나타내는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주도력 이야기도 더 해야 되고 자존감 이야기도 더 해야 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통제형의 기본 모습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제형이 코치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형 채널의 홍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